GTQ 2급 포토샵 과정의 기능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사용하는 문제는 최신 기출 7월 A형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포토샵의 작업 환경이 집에서 연습하던 컴퓨터 환경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패널이나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면 위쪽에 보시면 현재 에센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에센셜로 표시가 안 돼 있다 또는 화면 구성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에센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 화면 구성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저희의 지금 도구 상자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도구 상자가 두 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좀 다른 환경이라서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도구 상자의 제일 위쪽에 있는 세모 2개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도구 상자의 배열이 두 줄로 됐다가 다시 누르시게 되면 한 줄로 됐다가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도구 상자 위쪽에 있는 세모 2개를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또 환경 설정을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위쪽의 메뉴 중에서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화면 쭉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에 가보시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 제너럴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 프리퍼런스 부분에서는 포토샵의 기본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연습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이 왼쪽의 항목 중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닛 룰러, 그 다음에 타이프 이렇게 세 가지였죠. 자,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해서 문서를 열었을 때, 이미지를 열었을 때 이미지가 탭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본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유닛 룰러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기본 그 위쪽에 룰러의 단위가 기본 설정은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픽셀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이프라고 하는 부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타이프에서는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제하셔야 되냐면 여기 폰트 네임을 영어로 표시하겠다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우선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키보드 마우스 세팅 확인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풀이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화면 전환하기가 좀 힘들어서 포토샵에 지금 오른쪽에 제가 문제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선은 기본 답안 이미지의 크기를 400에 500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규격을 400에 500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파일에서 뉴 하셔가지고요. 자, 새 문서, 새 이미지 창이 나오면 우선은 네임 부분에 어때요? 우리 수험번호 빼기, 자,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화면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 하시고 단위는 픽셀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은 400, 하이트는 500, 그 다음에 72, RGB 8비트 화이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답안 문서를 지정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K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답안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작업을 할 때 대략적으로 이미지가 합성되는 위치, 모양의 위치, 글자의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눈금자를 표시해 놓고 하시라 그랬죠. 자, 눈금자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R인데, 자, 컨트롤 R 키 너무 메뉴가 많아가지고 단축키가 많아서 외우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룰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룰러를 이용해서도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컨트롤 R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눈금자를 표시를 해보고요. 눈금자가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눈금자 부분에 마우스를 맞추시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게 되면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픽셀로 되어 있으면 이제 기본 작업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저는 지금 화면에 너무 많은 걸 띄워놓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보기가 불편하실까봐 작업 내역 창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이신데 우리 시험 보실 때에는 되돌리기, 방금 전에 했던 명령 되돌리기 하시려면 작업 내역 창을 열어놓고 하시라고 했죠. 자, 작업 내역은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윈도우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본 파일을 먼저 불러오셔야 되겠죠. 자, 원본 파일을 부르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 오픈해가지고 열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 포토샵 기본 화면에 빈 공간에 놓고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열기 창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예제 원본 이미지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냐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보면 GTQ라는 폴더가 있고요. GTQ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시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의 전체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화면에 2급 그 이미지만 표시가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는 1급, 2급, 3급에서 총 여러 개의 그 이미지 파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거는 2급이기 때문에 2급-1, 2급-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급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시험장에 가서 이미지 폴더를 열었는데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되지 않고 파일 이름으로 제공이 돼서 나는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가시면 요거 세모 단추 누르셔가지고 자, 큰 아이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급-2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급-1 이미지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급-1 이미지가 우리의 답안 이미지보다는 약간 큰 느낌이 나서 자,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1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위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이미지 메뉴가 있고요.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죠. 자, 이미지 사이즈 가셔가지고 자,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있는데요. 자, 위드스를 지금 저희 답안 이미지는 400에 500이죠. 그래서 위드스나 하이트 중에서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위드스를 400으로 한번 맞춰보시게 되면 어때요? 하이트는 자동으로 500으로 설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OK를 누르시고 그러면 가져가는 원본 이미지와 답안 이미지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원본 이미지에 포인터를 맞춘 상태에서 자, Shift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어때요? 정중앙으로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닫아주시고요. 자, 노 하셔서 닫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을 해라. 복제 및 변형을 하는데 뭘 복제 변형을 해라? 사람을 복제 변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사람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때요? 도구 상자에서 네 번째 빠른 선택 도구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빠른 선택 도구 선택을 하시고
자, 포인터가 지금 브러쉬 크기가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잡기가 너무 한창거리니까 브러쉬 크기를 저는 좀 크게 했고요. 넓은 영역은 이렇게 문지르시면 바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 부분만 선택이 되셨고요. 자, 이 선택된 사람을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이 사람 부분만 이제 복제를 할 거면 어때요? 단축키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컨트롤 J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사람 레이어만 복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처음 이미지고 레이어 1 지금 방금 전에 가져오셨던 2급-1이고요. 자, 레이어 2가 바로 2급-1에서 사람 부분만 그 범위 잡아가지고 컨트롤 J에서 복제된 레이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복제된 사람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유변형 툴이 생기고요. 자, 얘를 드래그해서 어때요? 아래쪽으로 가셔야 되고 크기도 지금 너무 크죠. 그러면 모서리 점에다 놓고 크기를 조절하실 때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미지 방향이 어때요? 네, 이미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자유변형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선택된 이미지 가운데 놓으시고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아래쪽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에서 자, 좌우 반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서 자, 크기를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가 맞춰 줬으면 자, 위치를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복제 및 변형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모양 도구 사용해서 조각 모양을 그려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조각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어때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커스텀 쉐이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쉐이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모양이 쫙 나오죠? 여기에서 모양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을 찾아가지고 그 모양을 더블 클릭. 지금 위쪽에 있는 모양은 이 모양이죠? 네, 이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나서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조각 모양의 색상은 F6개에서 흰색으로 지정하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에서 외부 광선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색상 변경은 어때요?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 여기 썸네일 이미지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피커가 뜨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지금 뭘로 하라고 그러냐면 흰색이니까 F6개. 자, 그래서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외부 광선 주라고 그랬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어디서 주나요? 아래쪽에 FX. 자, FX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주라고 되어 있어서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아우터 글로우 그냥 체크가 되어 있는 기본 상태로 두시고요. 그냥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셨고 그 다음에 색상까지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위치를 좀 맞춰 주시고요.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작다 그러면 컨트롤 T 이용하셔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크기 조절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크기 위치 맞추셨으면 이제 엔터 치셔가지고 엔터 치셔서 이제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넣어주셨고요.
약간 변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모양은 감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맞춰주셔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조각 모양이 오른쪽 아래에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복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면 쉐이프 1이라고 해서 지금 그려놓은 모양이 있는데요. 그 모양을 컨트롤 J에서 하나 더 복제를 하시고 복제하시고 나서 컨트롤 T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으시죠? 자, 화면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크기 조절 좀 해주시고요. 자, 위치 맞춰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색상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색상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서 색상 레이어 팔레트 앞쪽에 썸네일 이미지 거기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색상 코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FCC00 자, FFCC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색상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모양도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장식 모양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복싱의 모든 것 앞쪽에 있는 장식 모양 있죠? 자, 그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정의 모양 도구에서 자, 모양을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자, 모양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식 모양 요거죠. 네,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이고요. 자, 장식 모양을 더블 클릭 그래서 그 원하는 위치에 클릭 들여서 장식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장식 모양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색상은 FFCC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색상부터 바꿔볼까요? 자, 색상 바꾸기 어디서 하냐면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서 여기 앞쪽에 썸네일 이미지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코드 나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FFCC00 자, 아까 했던 색상하고 같은 색상이라서 색상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 FX 가셔가지고 내부 그림자니까 어때요? 이너 섀도우 주셔야 되겠죠. 이너 섀도우 클릭. 그래서 오케이 내부 그림자 주시고 자, 컨트롤 T 하셔가지고 크기 위치 한번 맞춰주시고 자, 크기랑 위치를 맞춰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치셔가지고 위치 확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동 도구, 첫 번째 이동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어때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이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문자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문자를 넣기 위해서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어때요? T, 타입 툴 선택하셔가지고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글자가 들어갈 위치에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글자 입력해 볼게요. 복싱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글자에 대해서 글꼴을 도둠에 35포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서 앞쪽에 T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선택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어떤 걸로 지정해라? 도둠. 글자 모양 도둠으로 하시고 자, 크기는 35포인트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입력이 안 됐네요. 글씨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조건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하라고 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하라고 하는 것은 색상을 섞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 복싱의 모든 것 글자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FX 가는 거죠. 자, FX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창이 뜨면 어때요? 여기에서 색상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실행을 하셔야 되죠.
자, 아래쪽에 여기 정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정지점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정지점의 색상, 두 번째 정지점의 색상을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코드가 3개가 나온다 그러면 중간에 정지점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렇게 이쪽에 놓으시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는데 클릭을 하시면 그 위치에 정지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정지점 그에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 피커를 띄우시고요. 첫 번째 정지점의 색상이 6666, 6666, FF. 그래서 자, 이렇게 색상 코드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정지점 더블 클릭하셔서 자,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OK 누르시고요. OK 가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지정이 되시고요. 자, 색상을 봤을 때 색상이 지금 결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지정한 거랑은 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색상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앵글이라고 해서 각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조절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각을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흰색에 가깝고요. 뒤쪽이 지금 보라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 앵글 각도를 저는 지금 한 180도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출력 형태랑 우리가 지정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랑 모양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여기서 앵글 값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가 되어 있냐면 스트로크 선을 줘라. 그러면 스트로크를 체크를 하시고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로크 글자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옵션 창이 나오면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이즈를 2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상 피커 클릭하셔가지고 색상 코드가 99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0000 그리고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OK.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구 이용해서 글자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1번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복제 및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모양, 그 다음에 문자,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답안을 제출할 때는 요 눈금자 부분을 해제를 시킬게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해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세이브 에즈 누르셔가지고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JPG 형태의 이미지를 어디에? 자, 위치는 라이브러리에 문서 더블 클릭,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저장하실 때에도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서 저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 큰 이미지 저장은 포맷을 어떻게 해야 된다? JPEG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위치는 GTQ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 되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저장하는 큰 파일의 형식은 JPEG로 저장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저장. 자, 요거는 OK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문제의 첫 번째 JPG 저장이 끝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야 되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메뉴에서 지금 이 해상도를 낮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메뉴 위치가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가지고 기본이 400에 500 돼 있는데 자, 10분의 1 크기니까 40으로 줄여주게 되면 아래쪽에 높이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기 크기를 요 하나만 건드리면 요 아래쪽 같이 설정 비율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그 컨센트레이트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이 비율을 제한하는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 위아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하나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하더라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다시 숫자를 변경하시면 변경이 되실 거예요. 되셨으면 OK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 거 확인되셨으면 다시 한번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파일에 Save As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위치는 똑같이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 수험번호 빼기 이름 동일하게 포맷만 PSD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OK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문제의 풀이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2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1번에 지정된 배점은 20점에 해당이 됩니다.